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독해에 꼭 필요한 영문법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영문 독해에서 가장 기초되는 지식을 익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문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부와 술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걸로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크게 주부라고 하는데, 주부라는 것은 문장에서 동작을 수행하는 주체나 문장의 중심이 되는 대상이고요. 술부는 동사와 그 동사에 관한 다른 요소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자, 말은 어려운데 예문을 보면 쉽습니다. My sister is studying for her exams. 내 누이동생이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자, my sister가 주어 부분, 즉 주부가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studying for exams가 동사 부분, 이거를 주술부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명칭에 익숙해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문장의 요소를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 subject. 주로 동작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주어라고 합니다. 이건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문을 보시면 항상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예문을 익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He reads books every day. 그는 매일 책을 읽습니다. 자, he가 주어죠. 그렇죠? 네, S.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독해에서 주어는 S로 제가 표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가 되겠습니다. verb. 주어가 무엇을 하는지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예문을 보시면 He studied English every evening. 그는 매일 저녁 영어를 공부한다. 그래서 studies가 바로 동사가 되겠죠. verb. 그 다음에 문장의 구성 요소 중에 세 번째가 목적어, object. 동사의 동작을 받는 대상이죠. 예문을 보시면 They watched the movie. 여기서 목적어는 네, 맞습니다. movie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들은 영화를 관람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어, compliment라고 하는데 주어 또는 목적어의 상태나 특성을 설명하는 말을 우리가 보어라고 합니다. 보충 설명하는 말. 예문을 보시면, 예문 1번 보시면 He's a teacher에서 네, a teacher가 주격 보어, 즉 주어는 he인데 격이라는 거는 위치격, 주어의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다 해서 주격 보어로 하는 겁니다. 너무 이 문법 용어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eacher가 주어의 위치를 나타내는 설명해주는 말, 즉 주격 보어입니다. 자, 간단히 SC라고 하죠. S가 subject, C가 complement니까 줄여서 SC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예문 2번 보시면 They named him captain. 그들이 그를 캡틴, 반장, 우두머리, 반장이라고 명명했다. 자, 목적격 보어는 네, 캡틴이 되겠죠. 목적어는 힘이 되겠고요. 캡틴이 목적격 보어 OC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식어 보겠습니다. 수식어는 modifier라고 하는데 다른 요소들을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대개 형용사 또는 형용사구, 부사 또는 부사구가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He wears a beautiful dress. 에서 여기 beautiful이 수식어가 되겠죠. 그렇죠?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드레스를. 그녀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 phrase와 절, clause라고 하는데요. 자, 구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의미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주어와 동사가 없습니다. 자, 이게 개념이고요. 예문을 보시면 Eating healthy food is important for your body. 에서 명사 구, 자, 뭘까요? 네. Eating healthy food가 food가 명사죠. 그런데 eating healthy가 food를 보충해주고 있죠. 수식해주고 있죠. 예, 이걸 명사구라고 합니다. eating healthy food를 명사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eating healthy food가 명사구이면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주부죠, 주부. 자, 2번. 해석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너의 신체에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예문 2번 보시면 자, 형용사 구를 찾아보세요. 네, with a red roof죠. 빨간 지붕의 house. 그 집은 빨간 지붕의 그 집은 belongs to my uncle. 내 삼촌의 소속이다. 즉 내 삼촌의 것이다. 내 삼촌에게
소속되어 있다. 내 삼촌의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ith a red roof가 형용사 구가 되겠죠. 그래서 with a red roof가 the house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죠. 빨간 지붕의 그 집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 3번을 보시면 이번엔 부사구입니다. 부사구는 뭘까요? 네, in a very confident manner가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speaks를 수식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매우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을 합니다. 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in a very confident manner가 speaks 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절. 절이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고 완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문장보다는 작은 단위입니다. 완전히 한 문장이 되지 않죠. 그러나 주어 동사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문장보다 작은 단위. 자, 예문을 보시면 You can stay here. 너는 여기 머물러도 좋다. 아니면 You can leave now. 지금 떠나도 좋다. 떠나도 된다. 떠날 수 있다. 즉 여기서 등이절이라는 것은 오와 앞에 You can stay here가 절이고요. You can leave now가 절입니다. 절이 두 개죠. 이 절이 대등하다는 뜻입니다. 등 위. 절이라는 건 대등한 절이라는 겁니다. 오와를 앞뒤로 해서.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절이 등위 접속 이런 걸 오와 and, but, so를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대등한 두 개의 절을 연결하는 이런 접속사를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예문 2번 보시면 that he apologized made everyone feel better. 자, 여기서 명사절은 뭔가요? 네, that he apologized가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he apologized 주어 동사가 나왔죠. 이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that he apologized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명사절이라고 부르고 주어라고 합니다. 그가 사과한 것이 모두를 feel better,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 주었다. 기분이 좋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가 사과한 것이. 자, 2번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이번에는 명사절인데 목적어입니다. 뭘까요? 네, what they were planning이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they were planning 주어 동사가 왔죠? 이걸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절. 자,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죠? What did they were planning 명사절이면서 동사 노우의 목적어가 되겠죠. 자, 즉 명사절은 명사의 역할, 명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면서 접속어 that, what, whether, if 등이 명사절에 사용이 됩니다. 자, 예문 3번을 보시면 자, 이번에 형용사절 찾아보세요. 네, that he drive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 수식하죠. 근데 절이 왔죠. he drive 주어 동사 즉 절이 왔죠. 그가 운전하고 있는 the car 명사 수식하는 거죠. 그가 운전하고 있는 그 자동차는 이제 very expensive 매우 비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법 용어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해하면은 정확한 그 독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형용사절 한번 볼까요? 네, who share her passion for photography가 형용사절이 되겠습니다. 이 who가 이끄는 절이 앞에 있는 a friend를 설명해주고 있죠.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그녀는 한 친구를 만났다. 근데 어떤 친구냐면은 열정을 공유하는 친구인데 무슨 열정이냐면 사진. 그녀가 사진에 되게 열정이 있네요. 사진에 대해서 열정을 공유하는 한 친구를 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자, 형용사절은 명사. 여기는 a friend죠. 위에는 덕하고요. 명사 수식하면서 관계사 대명사 또는 관계 부사로 시작합니다. 즉 that, who 이렇게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로 가 이끄는 절을 바르고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이번 4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부사절. 저 어딘가요? 네, because he had an important exams가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He stayed late. 그는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자, I call you.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 When I arrive at the airport. 내가 공항에 도착하면. 자, 이게 바로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즉, 부사절은 동사나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며 시간, 조건, 이유, 결과 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접속사
위에 나온 것처럼 because, when 또는 if, although 등이 사용이 됩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쉬운 독해를 위한 영문법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장의 기본 형식, 영어 문장의 기본 형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영어 문장의 기본 형식은 우리가 많이 배웠죠. 5형식입니다. 근데 5형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1형식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지죠. 주어와 동사만으로 완전한 의미를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이때 동사는 자동사. 자동사라는 게 뭐냐면 목적어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를 말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The sun rise, 해가 떠오른다. 이게 1형식 문장이죠. 근데 여기에 또 부사가 결합하기도 합니다. She waited, 그녀는 기다렸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인내심을 가지고 patiently, 부사와 또 결합이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every morning, 명사가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에 달린다. every morning이 명사지만 부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1형식에도 부사라든가 또 명사가 부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문장이 또 1형식도 문장이 길어집니다. 왜 길어지냐면 부사구, 즉 여기서는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 구가 결합이 됩니다. 예를 보면 people cheered loudly in the stadium.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환호했다. 어디서? 스타디움, 경기장에서. 이때 in the stadium이 in, 전치사가 있건 전치사 구이면서 경기장에서, 부사구죠. 이렇게 1형식이지만 부사, 명사 또는 전치사 구, 즉 부사구가 결합이 돼서 문장이 1형식도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2형식 가겠습니다.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지죠. 이때 보어, 우리가 앞에서 독해 기초지식에서 배웠죠. 보어요. 컴플리먼트, 줄여서 C라고 하는데 주어를 보충하거나 설명하는 말입니다. 근데 동사는 어떤 동사가 쓰냐면 흔히 우리가 연결하는 동사다.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준다 해서 연결동사라고 부르는데 어떤 게 있냐면 be, become, seem, look, feel, appear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주로 상태나 변화 등을 나타냅니다. seem은 여기서 이제 become은 되다, seem은 뭐뭐인 듯하다, look도 뭐 비슷합니다. 뭐뭐처럼 보인다, feel은 느끼다, appear는 seem과 비슷합니다. 보인다. 자, she is a doctor. 자, 여기서는 a doctor, 명사가 보어로 쓰였죠. 우리가 이것을 명사 보어라고 간단히 말합니다. 그녀는 의사다. 그녀는 she is 가지고는 완벽한 문장이 안 되죠. 그래서 명사가 필요합니다. 보어가 필요해요. a doctor, 그녀는 의사다. 설명해주는 말, 보어, 명사 보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뭐가 왔나요? 형용사 보어가 왔죠. blue. 그녀는 어떻게 보인다? blue. 여기서는 blue가 뭐예요? 우울한 뜻입니다. 우울하게 보인다. 자, 예문 이번에 좀 길어졌죠? 왜 길어졌냐면 in the blue jacket, 형용사 구가 왔습니다. 즉 in, 전치사 구, 같은 말입니다. 같은 건데 이제 부르기에 따라서 형용사 구 또는 전치사 구 이렇게 부릅니다. 형용사 하는 역할은 뭐예요? 명사 수식이니까 in the blue jacket이 맨을 꾸며주는 거죠. 수식하는 거죠. 파란 색의 재킷, 파란 재킷을 입고 있는 그 남자가 is my uncle, 내 사촌형이야, 이런 뜻이겠죠. 자, 3번 3형식은 뭐예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취하죠. 주어가 동작을 하고 그 동작이 목적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런 동사를 뭐라고 해요?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하는 동사, 타동사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배웠죠. 자, 예문을 보시면 He read a book about history. 그가 책을 읽고 있는데 역사에 관한 책을 읽고 있다. A book about history가 명사 구죠. book이 명사인데 about history 해서 우리가 명사 구, 우리가 앞에 첫 시간에서 독해 기초지식에서 명사 구, 명사절 배웠죠.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 구가 about, a book about history, 명사 구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어로 명사절이 왔습니다.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네, that she is a talented가 명사절이 되겠죠. 나는 알고 있다. 그녀가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 이번에는 부사 구가 추가가 됐네요. 이 3형식이 부사 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뭐가요? on the desk. 부사 구가 추가됐습니다. They left the document. 그들이
서류를 놓았다. 어디에? 책상 위에. 책상 위에 놓았다. 부사구가 추가가 됐네요. 3형식 문장에 부사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4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가 오죠. IO는 뭐예요?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DO는 직접 목적어. direct object. 그래서 이런 동사를 우리가 수요 동사라고 보통 부릅니다. give, send, tell 이런 동사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자, IO는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 동작의 혜택을 받는 대상. 주로 사람이나 동물이 되죠. 그 다음에 DO는 직접 목적어 동작의 직접적인 대상. 자, 예문을 보시면 She gave him a gift. 그녀가 그에게 주었다. 선물 하나를 주었다. 이때 힘이 바로 간접 목적어 사람이 된다고 그랬죠. 주로 간접 목적어는 주로 사람이 되고요. A gift가 바로 직접 목적어. 네, 그 직접적인 대상 선물을 주었다. gift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사형식. 근데 사형식을 3형식으로 또 전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자, she gave him a gift.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는 전치사가 여기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she gave a gift to him.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순서를 바꾸면 위치를 바꾸면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보통 to를 씁니다. 그녀가 선물을 주었다. to him. 그에게. 자, 그러나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to만 쓰는 건 아닙니다. for를 쓰기도 합니다. for. I bought her a book. 나는 그녀에게 책 하나를 사주었다. 근데 I bought a book for her. 자, 이거는 왜 for를 쓰냐? 예, 앞에 그 bought 기본형은 buy죠. buy, B-U-I 사다. 물건을 사다 할 때 사다. 동사가 buy일 경우에는 for를 씁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하시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써보면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you can ask him a favor. 당신은 그에게 부탁 하나를 요청할 수가 있다. 자, 이것도 you can ask a favor. 이번엔 over가 왔죠. 왜 이유는 앞에 ask 때문에 그렇습니다. ask라는 동사는 of, 답의 전치사를 of를 취합니다. of him. 이것도 외울 필요 없이 그냥 그렇구나. ask 다음에는 of를 쓰는구나. by 다음에는 for를 쓰는구나. 그 외에는 다 to를 쓰는구나. 간접 목적어 앞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형식 가겠습니다. 5형식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말, 목적격 보어를 취합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하거나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자, 근데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의미상으로 주어는 앞에 있지만 의미상으로 이 둘의 관계가 주어 동사 관계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She made him happy. 주어는 she죠. 그런데 해피한 거는 she가 아닙니다. 누군가요? him. 그가 해피한 거죠. 그래서 him과 happy가 의미상 he was happy가 되겠습니다. 그가 해피하게, 그가 행복하게 만들어준 게 누군가요? 그녀죠. 그녀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었다. 행복하게 해주었다. 그렇죠? 그래서 힘과 해피가 의미상 주동사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문 하나 더 보시면 여기도 그들이 선출했다, 뽑았다, elected, 그녀를 president, 여기서 이제 학급이라고 보시고 반장으로 또는 회장으로 그녀를 뽑았다. 그래서 의미상 president가 된 것은 her죠. 그래서 she was president, 의미상 주동사 관계를 갖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우리는 알았다. find, found. 보통 find가 알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 많습니다. 우리는 알았다. The problem difficult. 그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이때 어려운 것은 문제지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의미상 the problem was difficult가 된 것이죠. 그래서 the problem과 difficult가 의미상 주동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5형식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동사와 보어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역동사인 경우에는 she left him go. 동사 원형이 오죠. go.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렇죠? 그녀가 시켰다. 그가 가도록 시켰다. 사역,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가 가도록 시킨 겁니다. 그녀가. 자, 지각동사는 뭔가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걸 우리가 지각한다라고 그러죠. 예. I saw him running. 나는 보았다. 그가 달리고 있는 것을. 그렇죠? 여기서는 running, 현재 분사가 왔죠.
그리고 run이 와도 됩니다. I saw him run. 근데 현재분사 쓰면은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현장감이 느껴지죠. running을 쓰게 되면은 현재분사를 쓰면은 자, 또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를 보호로 쓰기도 합니다. 예를 보시면 I found her reading a book. 여기서 reading a book 동명사 구가 왔죠. reading 다음에 a book 와서 동명사 구가 됐죠.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책 하나를 읽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는 발견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또 동명사가 또 왔죠. stealing money. They caught him. 그들이 그를 잡았습니다. caught. 잡았습니다. 돈을 훔치고 있는 것을 돈을 훔치고 있는 것을 잡았습니다. 그가 돈을 훔치고 있는 것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가 돈을 훔치는 거죠. 의미상 주어 동사 관계가 있죠. 자, 이번엔 투부정사가 왔습니다. to be effective. 효과가 있는 We consider the plan to be effective.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계획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렇죠? 그 계획이 효과가 있는 거죠. 의미상 주동사 관계죠. 예, 부정사 구가 왔고요.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to help her with the project. 부정사 구가죠. to help. to 부정사 구가 좀 길어졌죠. She asked him. 그녀가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도와달라고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